우리가 성경과 이승만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인으로 세워주셨고, 또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교회다. 대한민국 전체가 원래는 꿈이 교회였다 하는 거고, 그것과 반대되는 북한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쉬는 가운데 있다 하는 특수한 상황.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인지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도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지만 미국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정파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요. 근데 좌하고 우, 레프트, 라이트, 윙이 따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좌파, 우파가 있으면 오케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아예 달라버려요. 그래서 한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날개는 뒤로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연설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가자 그러니까 몸을 반으로 찢어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는 두 정부가 위에 북한에서 하나 수립이 되었고, 소련의 그 그늘 아래서 소련의 집으로 김일성이 불과 한 4시간 회의하고 세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기. 그리고 급해서 남해안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또 수립해서 두 정부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기왕에 전쟁이 난 김에 언젠가는 결판은 내야겠고, 그 전쟁 중에 북쪽 전체 다 유엔군과 함께 점령을 했는데 결국 중국군이 도와주었다. 그게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왜 도와줬냐?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과 모택동이 중국 내에서 싸우는데, 장제스 그 뒤비를 미국이 봐주면서 무기를 다 대줬고, 장제스가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대만이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대만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만 갈등이 있는 와중에 6.25가 터졌고, 소련 스탈린의 도움으로 북한이 완전 무장을 하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국군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해방 후 군인이 8,000명으로 개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터지니까 뭐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낙동강 빼고는 전부 잡아먹혔죠. 근데 유엔군의 도움으로 압록강과 북한에 있는 두만강까지 다시 우리가 서울, 평양까지 다 수복하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중국군이 개입을 하는데, 왜 개입을 하게 됐다? 장제스 뒤를 봐준 미국이 미워서. 그래서 자기들이 쳐들어갔고, 메가더 장군과 함께 원래는 북한으로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중국까지 들어가기로 이미 작전을 다 짜놨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군의 공격을 받을 때는 중국 본토를 친다. 근데 이거를 말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절대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는 안 된다. 왜? 스탈린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움을 요청을 했죠. 어디 때릴 때? 일본 때릴 때, 독일 때릴 때, 싸울 때. 그래서 서로 뭐 적이면서 친구면서 뭐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휴전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의 용병술이라는 제목인데, 따라해보세요. 이승만의 용병술. 이승만의 용병술. 여기 결국에는 이게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천부장, 백부장,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지혜가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거예요. 문벌과 학벌과 재벌이 아니라 뭐예요? 영벌. 영적인 하나님의 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요, 지금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향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소련이 붕괴돼서 러시아로 바뀔 때. 그때 완전 뭐 스카이 출신들의 좌파 학생들이 다 전향을 해서 지금 오히려 극 반대로 와가지고 우파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고 싸우고 있죠. 뭐 김문수라든지 김학성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세대학교 안에서 지하 작당들, 그 임종석 이런 사람 키운 선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전향을 했죠.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통역당 사건으로 종신형을 받았는데 전향을 했다 그래서 풀어줬었어요.
그런데 풀어줬더니 성공회대에서 교수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향서 쓰기만 했지 솔직히 마음으로는 전향 안 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이 땅에서 좌파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가서 조문객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재명이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는 신영복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때 딱 한 얘기가 저거 간첩이다 해가지고 고발을 75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이 고발을 당했어요. 자기가 문재인 간첩 이 말 했다가 그거에 동조했던 사람이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맛있죠? 김상현 대표가 저희 교회 사경에 오고 싶다고 지금 막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애가 3명이라 못 오고 있죠. 국대떡볶이 좋아하십니까? 진짜 국가 대표야. 떡볶이도 무조건 떡볶이는 어디 거 먹어야겠어요. 그게 애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거기다가 SNS에다가 문재인은 간첩 이렇게 썼어요.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무죄.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던 그 발언에 의하여 간첩이라고 문재인한테 했기 때문에 무죄. 왜? 신영복은 북한에서 추앙하는 자기 혁명 군자예요. 그 사람 그 시체를 신영복체라고 해가지고 뭐 술 소주에도 어디 넣었다며? 어떻게 뭐 마셔 그거? 좀 뭔가 신앙이 처음처럼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문제는 그 글씨체를 소주에만 넣으면 됐는데 어디다 넣었어요? 국정원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초대형으로. 그래서 이번 정부 때 그걸 돌판을 신영복체 글씨체를 박살을 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난 이번 정부 속이 시원해 진짜. 잘하면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 넘버 3로 올라올 대통령이 지금 윤통이에요. 계속 잘하고 있죠.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라는 표현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고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그전에는 저는 정치 뭐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안 했고 우리 교회가 폐쇄되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이미 간첩은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결국에는 그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첩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 윤미향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본의 조청년에 가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간도대 지진이라고 지진이 크게 났었는데 그 지진 때 일본인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합니다. 총리가. 그건 나쁜 일 맞아요. 일본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지진 이슈에 대해서 나라가 흉흉한 거를 엎어버리려고 그 조선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죽였단 말이에요. 학살을. 그게 간도 대지진 때 있었는데 문제는 그 조청년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 했냐? 북한으로 이주시켰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00명이 넘어요. 제 기억엔 뭐 10만인가 만인가 최하 10,000명 이상이고 그게 뭡니까? 생가족 다 찢어놓은 거죠. 북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유토피아라고 막 홍보한 다음에 그 일본에 있는 한인들 다 갖다가 북한에다가 다 넘겨버린 거예요. 가족들을. 또 통째로 가면은 가족들이 다 가니까는 괜찮은데 이게 찢어놓은 거야 다. 그 짓을 한 게 조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 조청년을 이미도 반정부 단체로 국보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윤미향이 거길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하러 갔다. 근데 그 조청년은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 지붕에 그러니까는 꼭 옥상에 큰 현판으로 글씨를 탁탁탁 새겨놓는데 거기 새겨져 있는 게 우리의 영도자 김일성 만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진 붙어 있고 그게 조청년 학교입니다.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이번에 그 옆에서 우리나라 정식 행사도 버젓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행사에
보고도 안 하고 갔다 왔다가 이번에 발각돼서 난리가 나고 있죠. 이게 그들의 정체고, 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태영호 국회의원한테 이 쓰레기라고 발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쓰레기예요. 제가 볼 때. 태영호 씨는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나온 이제 외교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가 없다. 이런 자격이 없다. 그런 배치달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회중에 있던 사람이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전과자예요. 쓰레기라고 했던 그 민주당의 의원도 국가 그 법에 의해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해서 유죄를 받았던 전과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 말고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 그 기독교 입국론, 예수 총국, 성경 한국, 선교 한국, 북진 통일, 이런 단어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고,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 용병술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보고 마칠 건데, 첫 번째는 휴전 방해와 포로 석방. 이승만의 휴전 방해와 포로 석방. 얼핏 보면 왜 방해하지?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전쟁 쉬자는데 그걸 왜 반대해?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에 잡혀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북한은 스탈린과 4시간 만에 회의에서 생긴 테러 집단이에요. 그냥 정식 국가가 아니라고 봐요. 이승만은 그래서 휴전을 방해합니다. 휴전하게 되면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최근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었는데, 그 둘의 마을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도 원래는 이제 반정부 운동하다가 깜빵 가고 얻어 맞고 안기부에서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러다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우파 쪽에서의 논평을 많이 해주시죠. 둘의 마을 이런 공동체 뭐 이런 거 하면서 사회운동도 많이 하셨고, 북한을 여러 번, 4번 다녀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한 번 딱 북한을 갔는데 자기를 지키는 그 요원이, 북한 요원이 있죠. 졸졸졸 따라다니. 북한 시장 좀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거기는 나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목사 선생님에게 허락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맨날 가면은 뭐 무슨 호텔 거기만 갇혀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나도 견문도 넓힐 겸 밖에 구경 좀 할 겸 그냥 가게 해주라. 너가 따라오면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시장 구경을 나갔대요. 어떻게 사나 북한 사람들. 그리고 돌아보고 있는데 그 요원은 계속 따라오는 건 정상이고, 그리고 가는데 요원 말고 어떤 여자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녀요. 자기 계속 따라다니길래 이상하다.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으로 또 따라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그 요원은 따라오는 거 맞는데 그 요원 말고, 감시자 말고 어떤 여성 한 분이 계속 자기를 집요하게 따라오는 걸 딱 눈치를 챘어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일부러 빠르게 인파 사이로 막 움직여가지고 가서 요원은 따돌리고 그 여자가 오히려 자기한테 따라오게 만들었어. 그리고 물건 보는 척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김진홍 목사 옆으로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귀에다가 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뭐라 그랬게요?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써요?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러고 갔어. 그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대요. 할렐루야. 그 여자가. 그리고 쏜살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북한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 남한에서 온 목사를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남한 미디어를 본다 안 본다? 어떤 방식으로든 듣고 보고 라디오나 단파나 뭐 USB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독수용소나 아오지 탄강에 잡혀간 사람이 뭐 최소 25만 명 이상 보는데 그 중에 10만 명, 절반은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10만 명이 적습니까 지금? 응?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할 수가 없었어요. 휴전하고 선을 긋는 순간 저 북쪽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크리스찬 포로가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휴전을 방해한 겁니다. 자, 이거 의도를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또 언제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70년 지났잖아요, 휴전 이후.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 전쟁이 싫고 솔직히 저도. 근데 이거는 소련과 북한이 기양에 일으킨 거니 38선을 두만강으로 만들자. 38선, 우리의 38선은 압록강이다. 이렇게 정했던 메가더와 이승만의 전략이 맞았죠. 휴전을 방해하는 이유를 지난번에 구두로만 했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까지? 원수를 다 갚기까지, 대적을 치기까지 태양이 내려오지 않고 달이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루가 넘어가면은 재정비해가지고 싸움을 처음부터 밥 먹고 잠자고 에너지 충전해서 적군들이 다시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끝내야 한다 이거였죠. 지금 끝내야 한다. 하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휴전하면 안 되는 거죠. 6.25 전쟁 발발 1년 후부터 휴전이 벌써 막 탁상 위에 올라왔던 거예요. 메뉴판이 2년을 질질 끌었는데 안 된 거죠. 왜? 미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어. 스탈린과 소련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자기들이 동맹국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지 같은 이 대한민국은 그닥 매력이 없었어요. 그들 눈에는 그냥 일본이면 좋겠어요. 이 동북아시아의 옵저버 역할을 일본이면 충분히 한다. 그죠? 뭐 작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승만은 거기 묻어가려고 숟가락 올리려고 무단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김씨 집안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 사도신경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아바의 수령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김정일을 믿사오니. 그걸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게 책으로 나와 있어요. 북한에. 왜 그래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 전쟁 계속 얘기하시는데 기독교인이 전쟁 집에 가서 국가와 위정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파트를 꼼꼼히 읽어봐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어느 때는 전쟁을 할 수 있다 딱 써있어요. 놀랬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답을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일으킨 것도 아니고 휴전 방해. 왜? 북진 통일의 열망으로 인해서 그 휴전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다. 저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엄마, 아빠들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포로 석방은 어떤 포로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남한에 있는 북한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이? 도대체 이승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남한에 있는 공산당을 석방해줬어요. 이 역사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전혀 처음 듣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포로 석방이 북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석방해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남한에 지금 잡아둔 공산당을 3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을 포로를 해방했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정신이야? 그 2만 명들 나와가지고 사회를 또 혼란시키고 또 빨치산 운동하고 막 이러면 어쩌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승만이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에 잡혀있던 소련 군인을 독일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 포로들이 독일에서 해방돼서 소련으로 갔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남한에 있는 공산당 포로를 이승만이 북한으로 강제 환송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환송이 두 개가 있어요. 자유 환송이 있고 강제 환송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소련으로 가라고 강제 환송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유엔은 이승만과 상의 없이 뭐라 그랬냐? 북한 포로들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강제 환송한다 라고 계획을 세운 걸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해. 이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면요 그냥 와 좋다 인권 좋다 그대로 해가지고 강제 환송한 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있죠. 북한 어민 강제 환송.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판문점에서 두건을 벗긴 다음에 복면을 벗긴 다음에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엎어져요. 오줌을 질질 쌌을 겁니다. 안 간다고 네 발로 막 땅을 벅벅이면서 기어가니까 막 거기 있는 군인들이 막 양팔 억지를 잡고 넘어가 하고 넘기는 거야. 그것도 대한민국 군인이. 미쳤어 다. 너도 가지 그렇게 좋으면 갈 때 묻어서. 오죽하면요 북한의 아이들이 심장병 하나만 걸리면 다 죽으니까 조용기 심장병원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지원해가지고 지은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단고기라 그래요. 그거 먹여준다 그래가지고 싫은데 억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상한 거야. 그게 왜 상했냐? 전기가 자꾸 나가요 북한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얼었다가 해동됐다가 얼었다가 해동됐다. 그 썩은 걸 먹은 거야. 그래서 북한의 병원을 실려갔대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북한 실려갔는데 그 옆에서 수술하는 소리, 치료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악소리가 난답니다. 으악! 왜? 배를 째는데 마취제가 없어. 치아를 빼는데 마취제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치과 가서 이빨 빼봤어? 보통 따끔해? 마취하고 딱 빼죠? 북한 가봐. 그냥 하라오 뽑는다오 하고 그냥 뽑아. 그게 마취야. 고조 배 좀 열어보자. 갈러 그냥. 그래서 이 땅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냥 가서 수술 한번 하고 오면 이제 정신 바짝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석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진짜 마음이 없었나 봐요. 이 나라에. 지금이야 뭐 한미일 동맹 해가지고 뭐 이제 조금 뭐 힘을 강화하고. 여러분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 보셨죠? 네.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어도 해코지를 못해요 지금.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강화할수록 북한과 중국은, 러시아는 예의를 갖춥니다. 근데 우리가 멍청하게 중국문 끄고 퍼주기 하고 막 헬렐레 이러고 있으면 강약 약강이에요. 걔네는 강약 약강.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너무 잘하고 있다. 외교도 너무 잘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략이 뭐냐? 외교의 외교. 그걸 좀 흉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외교를 엄청 잘하고 있다. 혼밥 절대 안 한다. 문재인은 중국 가가지고 18끼 중에서 뭐 거의 뭐 10끼를 혼자 먹었다는데, 뭐 국민들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광화문 나와서 누구랑 밥을 먹었어요? 포로 석방에 대한 그 이승만은 입장은 북한 포로를 남한에서 자유 석방하겠다는 거죠. 자유 환송하겠다는 거예요. 갈 사람 가고 여기 살 사람 살아라. 오와. 저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조금 봤어요. 죽여! 아니면 저리 가! 우리 땅에 살지 마! 다 강제 환송!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자유주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판단을 잘하죠. 북한 보내봐야 다 죽어! 라는 거를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소련의 포로 석방 강제 환송을 보면서 이미 역사적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 남로당이라는 걸 만들었던 박헌영이라는 이 빨갱이가 북한으로 튀어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장례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해서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야디야 해서 관 속에 숨어가지고 장지가 저 부쪽이라우 해가지고 가가지고 장지에 장례 지낸 척 하러 올라가서 이제 탁 북한으로 갑니다. 살아서 이 땅에 있다가는 이승만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북한에서 죽었어요. 결국에는 안 살려둡니다. 걔 북한에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야? 한 자리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뭐 2인자고 2인자, 3인자, 1인자 뭐 서로 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하자. 고모부 곡사포로 쏴 죽인 김정은하고 뭐 다를 계획이 있겠어요? 거의 비슷한 계획이죠. 지금 또 누구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 죽인다고 하죠? 멀리 있는 사람 죽일 필요 없어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은 가까이 있는 애들 한 명씩 죽여야 되는 거지. 너무 가까이 오잖아. 그런 애들 죽이는 거예요. 박헌영 같은 애들. 너무 센 애들, 이런 애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3만 5천 명 중에서 2만 6천 명을 일방적으로 해방을 해서 자유석방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련하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겠죠. 그게 전략이에요. 뭐 전기가 뭐 나갔어? 왜 그래? 그래서 소련하고 북한을 화나게 하는 게 이승만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랑 소련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휴전이 안 되니까 휴전 방해를 뭘로 한 거예요? 포로석방이라고 하는 용병술. 용병이에요. 북한 군인도 이승만의 용병이에요. 이렇게 용병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바둑 기사들이 두는 수를 우리가 모르듯이 이것도 정치 수거든요. 다 바둑 수거든요. 이걸 조금 우리가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를 공부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바둑 기사들이 놓은 거를 다시 복귀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보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네, 시글락을 격퇴당한 다윗이 그 뒤를 쫓아서 아말렉 군대를 죽이려고 가는 길에 전쟁을 하죠. 그 중에 아말렉 군대의 종을 잡았어요. 그 종을 잡았는데 그 종이 하는 얘기가 나를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내가 당신을 우리 군대의 본거지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좋아. 뭐예요? 다윗에게는 충분히 포로죠. 적군의 지금 종이니까 포로로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유석방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유석방. 탈북인들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은 뭐예요? 북한의 정세와 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고 물론 검증도 해야겠지만 잘 받아서 모든 유익한 아주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이 남한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윗도 내가 넘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시글락에서 자기 부녀들과 자녀들과 모든 인민과 재물들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죄수들 포로들은요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위태위태하니까는 군인들이 이러다가 배가 좌초되면은 저 죄수들이 다 날뛰고 도망가고 할 텐데 그냥 여기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말렸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아서 다 로마로 간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바울이 말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꽝 충돌하면서 배의 널판지와 뭐 이런 걸 붙잡고 276명이 진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 포로는 사실은 뭐 파리 목숨이죠.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선포해 줬다는 거죠. 이런 이승만을 보면서 뭐 독재네, 뭐 독한 사람이네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전략적인 거지만 그들의 생명도 존중되면서 국제 정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되었다. 그래서 이승만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앨리스 브리그스한테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게 해주세요. 유엔군이나 미군이 아니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휴전은 비겁한 짓이요 하면서 휴전을 하려고 하는 미국을 자꾸 겁쟁이라고 그 휴전을 못하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휴전은 비겁한 것이요. 끝까지 우리는 한반도 전체 통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초대 이제 주한 미국 대사였던 무초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미국 군정 끝났으니 하지 중장이나 딘 소장이 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은 나의 친구 트루먼 씨가 각별히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도우라고 파송해 준 사람이니까, 그러니 내가 이 땅을 통일시킬 때까지 내 곁에서 힘껏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주한미국 대사한테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도우미한테 이야기하듯이, 너는 트루먼이 우리한테 보낸 거니까 우리가 한반도 통일이 될 때까지 옆에서 나를 잘 도와줘라. 알겠어? 다만 이제 미 군정 하지 중장이나 딘 소장이 한 것처럼 자꾸 막 버벅거리고 바꾸고 뭐 휴전한다 소리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승만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승만의 리더십과 또한 카리스마,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한 공산당 포로 자유 환송에서도 볼 수가 있다. 카리스마와 부드러움, 이 내유 외강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 이것이 용병술입니다. 우리도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보여서 이제 문제인데, 이런 걸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뭐 교회와 사회와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안 겪어본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라도 공부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역사라는 게 팩트가 확인이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보는 견해는, 이건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역사는 상대적입니다. 역사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를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이과 과학, 생물학 이상의 수준으로 집요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떠한 역사를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 이승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역사는 과학이다. 그죠? 옛날에는 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과학이 뭐냐 이거예요. 과학은 여러 가지 증거와 물질과 논문과 실험과 증거, 이런 걸 다 합쳐서 법칙이라는 게 발견이 될 때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기사 한 장 읽어놓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어떠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누구를 볼 때도, 어떤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냥 그렇게 바보상자라고 말하는 뉴스에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딱 재단을 해버려요. 평가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큽니다. 두 번째 용병술, 이것만 이제 보고 마칠 건데, 이승만의 이체적 역사 이해와 친일파 청산. 아까는 이제 공산당 포로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친일파에 대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과학의 영역이니까, 역사는. 그래서 입체적인 역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성경 연구하는 방법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 개혁주의 성경 해석 3대 요소 말해봐요. 시작. 이게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역사 쩍쩍 그러지 말고,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그래서 신학적은 이제 조직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문법은 성경 신학을 말하고, 역사는 역사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살펴서 이 해석이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설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도 과학이기 때문에
남겨진 문서, 신문, 잡지, 편지, 일기, 증언, 녹취록, 논문, 학술, 글, 아티클 등 수많은 자료를 자세히 살피고 비교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E.H. 카 교수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배웠던 것처럼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끝없이. 결코 쉽지 않다. 얼만큼? 과학 연구만큼, 과학 논문만큼.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쉽게 하려면 간단해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체제 하에 있을 때 교회가 사냐? 우리는 딱 그거 하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복잡한 사료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어느 체제에서 여러분 살고 싶어요? 에? 뭐 웅얼웅얼 하는 게 뭐 북한도 좀 낫지 않나 뭐 이런 표정이신데 이빨 한번 뽑고 맹장 수술 한번 하고 오세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설교를 듣기 위해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지개. 예. 그래서 이 입체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일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승만이 친일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 올해 그것도 포럼이 열렸어요. 미국에서 이승만은 친일파인가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조지아 대학교 교수 조지아 하면 우리 이제 조지아 커피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지만 또 조지 워싱턴 대가 이제 이승만이 나왔던 대학부죠.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대 동아시아 센터 부소장 이분들이 이제 포럼을 했습니다. 같이 네 가지 크게 이제 왜곡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저랑 공부해본 결과 미국과 이승만이 사이가 무진장 좋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저랑 대화가 돼요. 그리고 이 포럼이 의미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 안 한 사람은 뭐 한국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같은 놈들 뭐 지들끼리 포럼에서 뭐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공부를 했다면 그런 말 못하죠. 지난번에 봤죠? 2천억 내놔. 당당하게 휴전해줄게. 2천억 내놔.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미국이 뭘 얼마나 한국에게 잘못했길래 2천억 내놔. 당당하게 이승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내놔. 너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네 가지 왜곡이 있다면 첫 번째 친일 인사였다 하는 건데 이승만은 일본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반대했고 일본과 관계 정상화, 미국 압력에도 저항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입법을 승인을 하기는 했어요. 또 자기가 소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 청산입니다. 그 친일파 청산에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 친일파 청산 운동을 했는지 그 의도를 이제 알게 됐어요. 공부를 하고 나면. 어쨌든 일본에게 득이 되는 정책은 이제 반대를 많이 했고 여러분 이분이 예언자처럼 썼던 책이 뭐라 그랬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친일 뭐 어쩌고?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돼. 거의 미국에서도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이 진주만 폭격이 딱 되고 나서는 완전 베스트셀러가 딱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꼭두각시였다? 북중만 그런 주장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만. 이승만은 미국의 이반자들을 마음대로 휘둘러댔고 아까도 봤다시피 주한 미국 대사를 그냥 아이한테 권면하듯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뤘다고. 세 번째는 국민들 버리고 도망갔다.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오히려 미군이 제주도로 정부를 좀 옮기자고 할 때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안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다시 하는데 이미 북한군이 수원까지 내려와서 못 올라가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반도 밖으로, 바다 밖으로 우리 국가 영토지만 섬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 여기서 죽으면 그냥 죽는다. 공산당이 날 잡아 제일 먼저 내 아내를 쏘고, 그 얘기 기억나요? 예, 이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국민을 버리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일제시대에 그 임시정부 활동은 당연히 상해에서 초대 대통령이었고 하니까 국제정세로부터 호소를 해서 이 나라의 일본의 정체를 진짜 재팬 인사이드아웃 까발리려고 그렇게 한 거죠. 영어로 신문 쓰고 호소하고. 나라가 없는데요 지금. 분단의 원흉이었다? 지금 이분들이 제 강의를 같이 하고 이 학자들이 이걸 뉴스카드를 쓴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승만이 고집이 뭐였어요? 북진통일. 분단을 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단은 열강이 결정한 것이고 이승만은 결코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가더한테도 너 그럴 거면 여기 있어. 난 그냥 간다. 나는 그냥 우리 국군만 데리고 간다. 분단의 원흉이라는 것. 이런 주장을 그럼 누가 해서 프레임을 씌우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북한, 중국, 소련, 얘네들이 이승만을 까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예요? 거짓말이죠. 감사하게도 이걸 우리 남한 학자들이 아니라 이 미국에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석학들이,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 고맙다. 그래서 이게 기사에 실렸고 그 기사 일부분을 제가 지금 스크랩을 이렇게 사진으로 스크린샷을 찍은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날에 이 무비보셋의 신하인 시바라고 하는 녀석이 와서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한테 그러면 무비보셋의 너 주인의 땅을 너가 다 가지고 관리해라. 이러고 다윗이 그냥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에 그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않으면서 결백을 보여주려고 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저번에? 당연히 못 가죠. 자기 다리가 뭔데, 양쪽 다 절뚝발인데 지금. 그럼 그 옆에 종 시바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가지고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대답하되 26절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시바라고 하는 녀석이 당신에게 지금 나를 모함을 한 겁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면벽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시바라고 하는 녀석은 속임수, 거짓말. 그 이름도 그 이상하잖아. 이 시바라는 놈이. 이름이 시바야, 시바. 그러면은 이 대통령에 대하여,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뭐 친일파다, 나라를 쪼개려고 했다, 도망자다, 뭐 이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시바 같은 놈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말을 거짓말하면요 일단은 속아 사람들이 넘어가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해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친일파 청사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승인을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건데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9월 22일 날 이 법을 공포했으니 이거 뭐 한 달 만에 만든 법입니까 그게?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승만은 깨림직했던 거예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이제 자기는 이거를 반포하겠다고 이제 하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길게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그 법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우리 뭐 반부패, 뭐 수사부 뭐 이런 거 있었죠? 진보 정권에서 만드는 게 꼭 비슷해 그런 거야.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뭐 이런 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일제 시대에 일본에게 부역하고, 그죠? 일본을 위해 일을 하고 세금을 바치고, 그 반민족 행위, 친일파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한일 합병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의 나라는, 조국은 뭐예요? 어디예요? 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그죠? 일본이죠? 이름이 뭘로 지어질 것 같아? 일본어로 지어지죠? 맞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겠어요? 이미 점령 당했고 합병이 됐는데, 고종은 나라 팔기로 결정했는데 뭐 어떻게 끝났는데 일본이 우리 지켜줄 줄 알았지. 그렇게 된 세상에 태어난 애기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가고 취업해서 돈 벌어야 처자식들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일파 청산 문제는 입체적으로 봐야지, 입체적 역사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거 아무 답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잡아 돌린 겁니다.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짧게 몇 개만 적은 게 이렇게 또 길어요. 외적에게 아부하고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감안한 자를 처벌함은 민의가 지향하는 바이며 우리가 다 같이 각오하는 바이므로 이번에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대하여 본 대통령은 민의에 따라 서명 공포할 것이나 다만 본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함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감을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딸린다 이 얘기예요. 너무 단편적으로 법을 만들었다.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들 역차별되고 거기다 싸잡아가지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승만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한 이 나라의 지금 최고의 적은 누구예요? 예? 최고의 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 같아요? 어떤 집단이에요? 친일파예요?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핀트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린 광복했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소련의 그 사주를 받는 공산당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이 볼 때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과거의 악은 친일파인데 현재의 악은 지금 공산당인데, 지금 과거 청산 때문에 현재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거죠.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한수. 이게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 중에 15명이 간첩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간첩 없다고? 우리나라 국회에 간첩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저기 여의도에 간첩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윤미향 간첩 맞아요. 걔는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형벌받는 자의 손자에게까지 벌이 미치는 법인데 이게 연좌제예요. 이거부터가 좀 틀려먹었잖아. 그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현대민주주의, 너무 길어갖고 제가 이게 점점점 좀 생략을 했습니다. 현대민주주의 법치 국가로서 오해를 받을 것인데, 누구한테?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형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30년 동안 집행을 안 한 이유는 EU연합과의 외교 문제입니다. 사실은 EU연합에 들어가려면 사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외교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언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 또 뭐 했어요? 사형시설을 정비하라 명령은 했죠. 그게 뭐 지금 쓰겠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정비하고 녹슬은 거 있으면 좀 닦아놓고 전기 들어오는지 한번 지져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정비하라 명령을 내렸더니 또 그게 뉴스에 막 나오고 했죠. EU 연합 국가에서는 사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겁니다.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자손, 손자까지 처벌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입법을 했다? 국제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처벌의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용서를 받을 만한 경우도 있다. 모양은 세금을 갖다 바치고 거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가문이나 흐름이나 그 사람의 가치나 발언을 볼 때는 전혀 친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상 참작해야 된다. 참작하여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주의하기를 바라는 바이다이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 안 되죠.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부가 완전히 된 후에 할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 있지 않냐? 왜? 유엔 총회의 결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정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정해지지 않아서 유엔에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된 국가가 어떻게 유엔의 정부로 승인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벌써 법을 입법을 해버려. 이 모든 사태가 정돈되지 못한 이때에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외 정세를 참고하여야 할 점이 허다하다는 것이니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이런 표현들 아주 기독교적이죠. 제3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이에 선명하는 바이다.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 얘기죠. 이승만은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그때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제치하 40년, 50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 다니고 하면서 자기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미국 계열사에서 지금 일하는 분 있어요? 중국 계열사에서 일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 나라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으로 평가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손자에게까지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에스겔서 18장 2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아빠가 신포도 먹으면 애 이가 쉬어요 안 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에?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아비가 당하고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당해야지. 연자제 우리나라도 이제 없어졌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냐. 끔찍하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중에 15명이 남노당과 북한 간첩들에게 포섭돼서 활동 중에 실제로 국보법,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일파, 친일부역자였다. 그게 쉽게 그렇게 이게 평가가 안 되고 이건 케바케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입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본과 소련을 걱정하는 것은 소련은 공산당이기에 언젠가는 민주주의에 집니다. 예언이요, 예언. 소련이 붕괴됐어요. 언제? 고르바초프 때.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에. 근데 어떻게 그때 무너졌냐면 이 고르바초프가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던 거야. 여러분 몰랐죠? 김일성 어머니도 권사님이십니다. 히틀러 엄마도 크리스찬이고 이 고르바초프 어머님이 독실한 신자였던 거예요. 그 원래 소련은 원래 뭐였어요? 제정 러시아 짜르의 민족에서 원래 전부 전체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가 소련 되기 전에는. 그래서 러시아 지하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아까 김진호 목사님 기회 와서 할렐루야. 근데 고르바초프는 그거를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는 중에 레이건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식탁에서 기도하고 밥 먹기를 원한다. 한 다음 기도를 딱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했게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따라서 기도 못합니다. 절대. 뭐 아멘 뭐 그 말도 못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자 만나가지고 불자가 밥 먹자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해. 무슨 행위를. 뭐 따라 할 수 있는 만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불자인들이 기도 마칠 때 뭐라고 하나요? 몰라. 우리 그런 거 아무것도. 뭘 하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 천주교의 기도 암송법이 있는데 알아요? 전혀 몰라요. 우리 그런 거. 이거 성호 긋는 것도 이게 먼저인지 몰라. 우리 그런 거. 그런 규칙도 관심도 없고. 이 고르바초프가 아멘 기도 따라 하는 거야.
그리고 고르바라는 말이요, 그게 고레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소련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개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 수많은 대한민국에 좌경화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전향을 하게 되죠. 아, 공산주의 끝났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여전히 러시아는 뭐 지금도 하는 게 뭐 그런 거 비슷하죠. 예언서가 여기 있잖아요. 예언서, 이승만 예언서. 소련은 공산당에게 언젠가는 민주주의에 집니다. 일본은 근데 달라요. 미국에 밀착해서 민주주의와 함께 번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죠? 동북아시아 원탑이잖아, 원탑. 지금 일본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때야말로 일본을 잘 아는 당신들 친일파가 나라를 지켜야 해요. 지금은 오직 자중해서 시험대에 놓인 당신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전념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제치하에서 한일합병 때 국가 요직으로 있었던 경찰, 군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해방을 맞고 나니까 이제 붕 뜬 거죠. 일본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런데 이승만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당신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관공서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혹시 앞으로 우리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대일본 정책에 있어서 앞장서라. 응? 당신들이 친일파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잘 아는 너희들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국민들이 그 비난이 누그러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 다루는 법이죠. 성경적으로 대하는 인권이죠. 아까 뭐였어요? 북한 포로들 강제 송환 아니 자유 송환 하는 거고, 환송하는 거고, 친일파에 대해서도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일본 정책을 대응하고 대항하는 일에 헌신하면 경찰이든 군인이든 오케이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법 용어가 판사 뭐 이런 거 다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예요. 이게 다 우리나라에 무슨 입법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왕이 고종이 그냥 혼자 다 해먹는데. 이 법률 용어는 다 일본어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그런 걸 배워온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적용한 겁니다. 왜? 이 동부아시아에서 개화를 가장 빨리 한 게 일본이고 가장 발전한 게 일본이니까. 그래서 이 친일파 청산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위험인 공산당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거기에 오히려 마음을 둬야 되는데, 지금 1948년도에 정부 수립된 지 한 달 돼 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 2년 뒤에 6.25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문제가 됐어요. 실제 이 법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그냥 일본이랑 뭐만 엮여 있으면 다 잡아다가 그냥 족치고 패고 죽이고 막 추방하고 연자제 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까 간첩도 안 그래도 국회의원이 15명이 포섭돼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도자로서 비난을 받은 중에 남노당이 공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은 우리 남노당으로 들어와라. 너네 친일파라고 지금 핍박받고 있지? 그러면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와. 우리가 받아줄게. 이래서 민주주의에서 친일파로 오해받아서 멸시당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냐? 공산당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이때. 아, 진짜로요.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고 막 너 친일파 막 해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 태어났으면 그 안 할 자신 있어요? 이름이 미치고 런던 막 이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외당하고 국가에서 정말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산당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산당 애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해요. 와라. 우리가 함께 해줄게.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간첩들의 전략인 거예요. 전략. 찢어놓는 거,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가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다 있지만은 문재인이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싸웁니다. 반으로 쪼개져서 싸워요. 그냥 계속. 왜? 내전을 일으키려고.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남한의 내전입니다. 왜냐하면 내전이 일어나면요 미군이 간섭을 못해요. 내전은. 그런데 전면전이 되면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미군이 절대 개입 못해요. 5.18, 4.3 사건 미군이 전혀 개입을 못해요. 법적으로. 왜 우리나라에 그런 반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줄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뭘로 날 것 같아요? 내전으로 나는 거예요. 내전으로. 그러니까 뭘 먼저 일으켜야 돼요? 국민들 간의 분열을 먼저 일으켜야 돼요. 그걸 불씨를 땡긴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노무현도요 내각을 구성할 때 여당 야당 절반 딱 이렇게 했어요. 없어 그런 거 이제. 내전으로 일어나면요 미군이 유엔이 간섭을 못해요. 법적으로. 전면전이 돼야 되죠. 북한이 뭐 비행기가 쳐들어오든 폭탄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 안에서 내전으로 나면 어려운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하는 애들이 친일파라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다 걷어갑니다. 다 걷어가요. 친일파를 청산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파일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프로그램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럼 그 당시 내각을 딱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북한 김일성 정권 초대 1대 내각 구성원들입니다. 쉬운 말로 전부 친일파예요. 다 절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초대 정권 구성 비교입니다. 북한 부주석 일제강점기 헌병보조원이었고, 그죠? 김정은 북한 임시위원 사법부장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여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일제시대 도의원이었고,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 기자였고, 북한 보위성 부상 이 사람도 일제강점기 양주 군수였고, 조일명 이 사람도 전부 친일단체 대화석 출신이고 학도병 지원 유세 주도를 했고 전부예요. 전부 일제강점기 임전대책협의회죠. 이활 일제강점기 일본군 나고야 항공학교 정예 출신입니다.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야. 정예 출신 항공 공군이죠. 공군 정예 부대예요. 강치우 북한인민군 기술부 사단장 일제강점기 일본군 나고야 항공대학교 정예 출신이고 여기도 일본군 소위 출신이고, 예? 다이아몬드 한 개지 소위는. 박팔량이라는 사람도 노동신문 창간 발행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이었는데 일제 만선 일보 일본의 신문 편집부장이니까 이제 북한신문 노동신문에다. 일제강점기 검찰총장이 북한 김일성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일제강점기 광산 지배인 출신인 일본군 복무를 했던 정준택이 북한 행정 10국 산업국장이 됐고, 일제강점기 함흥철도국장이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장이 됐고, 남로당 서열 2위 월북 후 빨치산 유격투쟁 지도를 하는 이승엽이 일제강점기 때 식량 수탈기관인 식량영단 이사였고, 자,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주요 인사 내각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상하이 임시정부, 이시영 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이범석 국방장관 광복군 참모장, 이은영 무임소장관 국내 항일운동 독립운동가죠. 광복군 총사령관 독립운동가이죠. 청구구락 불학사건, 홍역구 불학사건, 항일 변호사 전부 독립운동가, 독립교가, 항일, 국내 항일, 재미 항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했더니 북한 인력만 더 좋아져서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아요. 우린 그지가 되고 이승만만 애가 타고 밑에서는 간첩들한테 포섭돼가지고 저런 법을 발의하고 앉았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 중에 간첩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자꾸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거룩한 국회의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옳았다 그렇게 봐요.
지금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20명이 기독교인 집사 장로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당리당략에 휘말려서 공천받고 싶어가지고 딴소리를 못해. 진리를 선포 못해요. 잘못하면 너 지역구 공천 안 줘. 그럼 자격 안 줘.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한경진 목사님이 뭐 한 거냐? 기독민주당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 딱 되면서 이승만이면 믿을만해, 내가 이 당을 접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땐, 아무리 볼 땐 아니, 이제는 기독교인이 지금 120명이라니까요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개혁주의 신학, 삼심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개혁주의에서 나온 건데, 완전 개혁주의 신앙에 딱 쪄들어 있는, 그냥 누가 봐도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인이 저 여의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조영기 목사님, CCC 김준곤 목사님 유언이 기독당이었어요. 그래서 기독당을 만드는데 그 후계자를 선택한 게 장경동 목사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럼 왜 다른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정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왜 제자인데, 직계 제자인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들은 대형교회에 너무 취해 있어. 안 돼.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김준곤 목사가 CCC 창시자인데, 우리나라 CCC. 그분 아내랑 아이가 죽는 거를 김준곤 목사님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누가? 빨갱이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분도 원래 죽을 사람인데 열차에 끌려가다가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 청년들 바꿔야겠다고 해서 학생운동 보면서 뭐 전대요 뭐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교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CCC예요. 사실은 필요하죠. 대학교마다 크리스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국가로는 그래서 기독당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도 몇 개 나와가지고 뭐 찍어주고 했는데 표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모자라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을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는 비례대표라 그래서 그냥 정당 지지만 해주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뭐 국민의힘 뭐 뽑든지 해요. 근데 정당 지지만이라도 기독당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 정당 지지표가 올라가면은 그 지지표에 의하여 그 비례대표 자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게 장경동 목사님이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죠? 그분은 이제 일반인들도 뭐 다 알기 때문에 다음 그 이제 내년 그걸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독당의 표가 몰려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유명무실 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산이 이게 청산이었냐? 이거는 정말 제가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해본 결과는 이거는 악수였다. 악한 수법이었다. 악수였다. 잘못 논 돌이에요. 이건 정말 잘못 났어. 그래서 아까 이승만도 말이 길어졌던 것이죠. 오늘 제 설교도 길어지고. 사무엘하 3장 12에서 1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연관되는 이제 구절이죠. 뭐냐? 아브넬이 누굽니까 도대체? 지금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브넬이 북한 국방부 장관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건 꼭두각시고 핫바지고, 지금 대리 통치를 뒤에서 섭정을 이 아브넬 장군이, 사성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오성 장군이 하고 있다고. 아브넬이 자기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스보셋이 이제 꼴배기 싫어. 김정은 하는 꼴이 틀렸어. 그래갖고 이 나라를 그냥 저 윤석열한테 다 줄라 그래. 그냥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아브넬이.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진짜 이 더불어라는 말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손혜원인데 그 사람도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문학도고 문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예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잘 간파해.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민주당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무슨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더불어 나와. 그냥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선교를 떠날세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우파에는 그런 문학적 기질과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냥 바보같이 공부만 해가지고 다.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좋다. 적군의 그 프로포즈를 딱 받아주는 거예요. 너 친일파잖아 막 이게 아니라 너 사울의 국방부 장관이었잖아. 사울 왕이 누구야? 날 죽이려고 했던 자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리니 나를 보러 올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우선 내 첫 번째 분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미갈은 내가 블레셋 적군 200명을 죽이고 얻어온 귀한 내 첫사랑이야. 이 다윗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넬한테 좋다. 좀 이런 배포가 필요해요. 적군의 적군의 왕 리더를 정복했을 땐 내 휘하의 장군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여유, 이런 리더십, 다윗의 정치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친일파 청사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러분 청산 좋습니다. 우리 외민 30장 교회 권징 3항에 보게 되면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이렇게 돼 있지. 죽여 없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북한 포로들 그냥 강제 환송했지. 북한에다가 이승만이 뭐 좋다고 그 이사회에 2만 명이나 넘는 북한 포로를 이 대한민국에다가 자유 석방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통 크게 할 거에는 수를 정확히 딱 놔야 되는 거예요. 통 크게. 외적에게 아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구나. 과학만큼 이상으로 복잡한 게 이 또 역사구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특히 어르신들 성도분들 뭐 그렇게 너무 복잡한 거 싫으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체제 중 어느 체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좋은 체제예요. 그게 좋은 체제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병수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너 친일파 안 돼. 너 세리마태, 너 친로마파 꺼져. 너 같은 놈 죽어야 돼. 야, 너는 안 돼. 너 열심당원 너네 안 돼. 빠져. 너 구구파야. 열심당원 너 저리 가. 뭐 그렇게 했어요? 제자 모을 때 예수님이?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예수님처럼 한 건국 대통령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 이거야말로 진짜 쿨한 거죠. 만약에 북한이 항복하고 저 정권들이 항복했을 때 이승만이 그냥 다 죽여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결과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의 구성원은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유태인이었다는 게 참 다행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전향을 하면 신영복도 석방을 해줬다고요. 그 간첩도. 통역당 간첩도. 그 같이 혁명 일으키려고 했던 그 통역단 출신들 다 사형받았어요. 신영복만 종신받았고. 그러나 전향했다 그러니까 석방해주잖아요. 자비가 있잖아요. 그게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용변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바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또다.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순이라. 이랬던 자도 예수님이 씁니다. 써. 우리가 이승만이 뭐 공산주의는 괴멸돼야 된다 맨날 그런 말만 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잘라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인간으로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력과는 상상이 안 되는 사고력으로 지금 북한 포로 석방과 친일파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게 기독교 예수 한국이에요.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처지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불신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처럼 저 북녘 땅에 있는 귓속말로 할렐루야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는 아직 독립운동도 6.25 전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된 것, 하나님 앞에 제자로 나 같은 인간도 불러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와 교회와 민족과 사회와 국가와 건국 대통령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건 간구합시다. 저 북녘 땅에 속히 주님, 그 나라와 그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있는 자리가 우리 평양 신학교가 건설되어 있던 터입니다. 그 신학교를 밀어버리고 지금 그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주님, 저 북한이 속히 저 공산주의와 저 이단 사설 같은 주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양육되는 서울 에스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